안녕하십니까.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5대 3이다, 4대 4다, 기각 또는 각하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분들의 충격과 실망감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괴롭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내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8대 0 전원일치 파면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이건 같습니다만 그 세부 내역을 따져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저거 한번 볼까요? 그 당시 2017년 당시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5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권한 남용 여기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임면권 남용,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서 뭐 문화체육부 간부들 뭐 인사하고 하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침해,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뭐 세계일보 등 몇 군데에 대해서 보도 외압을 가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한 거고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저거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철저하게 그 대통령으로서 대응을 해서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저기에 대해서도 죄 없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인정된 것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인 지위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이리저리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자신의 어떤 경제적 사익을 위해서 그거를 또 악용을 했다. 근데 박근혜 피청구인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실상 방조를 했다. 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최순실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을 파면 선고할 정도로 그 중대한 국민 신임의 배반인가 하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8대 0으로 된 건데, 자 오늘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거 한번 보면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다 동그라미잖아요. 예. 탄핵 소추사에 크게 보면 비상계엄 선포, 그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제대로 갖추고 한 것인지 다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 헌법과 관련 법률인 계엄법을 위반했다. 포고령 1호,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고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 이런 거 부정했다. 이것도 다 위헌 위법한 행위다. 국회 봉쇄하고 침입한 거, 이것도 다 위헌 위법한 행위고, 그다음에 선관위 봉쇄 침입한 것도 마찬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요, 저 8인의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이견을 나타낸 게 없습니다. 다 위헌 위법한 것이다. 위헌 위법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 겉 외양은 비슷합니다. 8대 0 전원일치 탄핵 인용. 근데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참담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펙트 게임이었다. 퍼펙트 게임이었다. 그간에 부정확한 뭐 카더라 통신으로 5대 3, 4대 4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다 했던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희망 고문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그 윤 대통령의 파면을 보면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요. 이 자구책, 그러니까 이 이재명 민주당이요, 줄탄핵을 하고 예산 폭거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또 그 결정문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요, 군사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내린 거, 이거는 헌법이 인정할 수 있는 자구책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될 거를 왜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로 풀려고 했느냐.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 같은 걸 했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은 제77조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정말 이재명 그 집단의 그런 폐악질,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는요, 헌법 77조가 아니라 72조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72조는 뭐냐면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1987년 그 대선 때요, 1로 3김 대결이었어요. 근데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그 신임을 묻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과반 득표를 못 달 경우에는 중간에 퇴진하겠다. 이런 거 나중에 그렇게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걸 하나의 공약으로 내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마이크 잡고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알리고 호소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야당이 너무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제 남은 임기 있지만 여러분에게 저의 재신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 그게 물러난 게 좋겠다. 50% 넘게 나오면 저 임기 남았지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야당의 이 폐악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고 하면 국민투표에 저를 다시 재신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야당도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제가 좀 힘을 얻어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으면요, 오늘 같은 참담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로 풀어야지 왜 엉뚱한 수단을 가지고 풀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모든 정치적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왔고요. 저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갖다 붙다 하는 것은 별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의 쌍권 투톱이 입장을 냈습니다. 투톱이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8대0 저 퍼펙트 게임 결과에 겸허히 수용한다. 겸허히 수용한다. 그러면서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하면서요, 어떤 그 극단적인 폭력 행사라든가 이런 건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승복 선언을 했어요.
예, 우리 모두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왔고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희망해 왔다. 그런데 막상 헌재 판결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결정에 아쉬움이 많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면서요. 2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지자. 새로 시작하자.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톱 이 쌍권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그다음에 조기 대선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이번에는 이재명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탄핵 선고 결과 나오고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듯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거기서 조기 대선일이 결정될 텐데 6월 3일이 유력시 되고요. 그렇게 되면 22일인가 23일간의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 12일 요때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이틀 후보 등록을 하고 5월 13일부터는 아마도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이제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해야지 5월 11일, 12일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2017년에도 경험해 봤듯이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에요. 일반 그 대선과는요 굉장히 이게 스케줄에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윤 대통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서요 입장문을 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이런 길지 않은 입장문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윤 대통령이 흔쾌한 승복 이거를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원론적으로 그간 뭐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승복한다. 뭐 어떻다. 뭐 근데 오히려 이제 윤곽근 대통령 변호인단 그 공보 담당 그 변호사는 오늘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고 결과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복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입장을 윤곽근 변호사가 냈는데 근데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뭐 승복과 관련된 뚜렷한 그게 없습니다. 뚜렷한 그게 없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런 상태인데 지금요 국민의힘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 이제 쌍권 권영세, 권성동 투톱은
겸허히 수용할 것 수용하고 또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사과할 것 사과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여간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해보자 하는 건데 이 탄핵 선거 결과에 실망하고 분노한 일부 강성 친윤 의원들이요. 이렇게 이게 결국 누구 때문이냐? 탄핵 찬성한 우리 당내의 그 배신자 때문 아니냐? 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 속아내자. 뭐 이런 얘기를 비공개 의총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기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서로 내부적으로 네가 잘했네, 뭐 내가 어떠네 이런 식의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거 뭐 당의 대선 후보를 내야 되느냐, 뭐 그것도 재고해 보자. 심지어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지금요. 아까도 제가 향후 스케줄 조기 대선까지 스케줄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서요. 이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뭐 밀당하고 뭐 하고 하루 이틀 까먹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조기 대선으로의 신속한 모두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윤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아쉽게도 오늘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이런 얘기가 계속된다면 심지어 저쪽 그 아스팔트 전광훈 세력은 이 탄핵 선거 결과에 불복해갖고 뭐 내일 광화문으로 뭐 3천만 명이 모여갖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헌재를 그냥 한 방에 한 칼에 날려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 결과에 불복을 하게 되면 조기 대선도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이제 보수 우파가 조기 대선에 빨리 참전해서 뭐 하려는 세력과 이 탄핵 선거 결과를 인정 않고 선거 보이콧 이렇게 나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지금 쌍권이 나름대로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모두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뭐 지도부 교체 아니 조기 대선이 저렇게 코앞에 닥쳐 있는데 지금 지도부를 새로 교체하고 자시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밉던 곱던 이 쌍권 지도부로 조기 대선 치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으로의 그 모두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거는요. 자꾸만 뭐 계엄의 밤 때 뭐 했느니 또 탄핵 소추 때 뭐 찬성이니 반대니 그 이후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늘 탄핵 선거구 결정문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 하는 입장을요. 당론으로서 좀 통일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뭉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오늘 헌재 결정문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거 이외에 뭐 친윤이었다 비윤이었다 이런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요. 이재명만 입이 쫙 찢어집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과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크게 뭉쳐야 된다. 이게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보수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두 개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